주제가 구름 위에 올라타다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기업이 이제 구름 위를 훨훨 날아가듯이 이제 좀 도약을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뭐 앞으로도 구름 위로 날아가듯이 좀 잘 될 거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네.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 하면 역시나 클라우드 아니겠습니까? 음. 그래서 클라우드를 강조하고 싶어서 이런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네, 오늘 그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이죠.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의 해주식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저는 좀 궁금해지는 것이 클라우드가 우리가 이 팬데믹 때문에 뭐 재택근무도 많이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수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성장이 꺾이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클라우드 사업에 저희가 좀 집중을 해야 되는 이유부터 좀 들어볼까요? 예, 우선 뭐 클라우드 사업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반사 수혜가 매우 부각됐던 업종 중 하나죠. 네.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에서 보면은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좀 코로나 반사 수혜가 부각된 업체들 위주로 좀 주가 하락이 크게 나타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는 여전히 성장성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가트너에서 낸 지표를 보시면은 네. 작년에도 클라우드 지출이 26% 늘었는데 올해는 22%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소폭 둔화되고는 있긴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임을 감안했을 때는 클라우드는 여전히 매력적인 산업이다라고 봐주실 수 있을 것 결국은 같습니다. 기업들이 이제 재택근무도 많이 했다가 이제는 사무실로 조금씩 돌아오고 있지만 여전히 클라우드 뭐 인프라 깔고 이런 거에 투자를 많이 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예, 실은 이게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2년이나 지났고 코로나로 인해 맞아요. 그만큼 도입한 곳들은 다 도입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뭐 아직 도입을 덜한 곳들도 있지만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기존에 도입한 업체들이 재차 활용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뭐 빅데이터 기술이라든지 아니면은 애널리틱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점차 활용을 해가면서 더 많은 지출을 늘리고 있다라고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한번 써보니까 굉장히 편하니까 이거를 좀 더 잘 활용해보자 그러면서 투자도 늘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외에도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 산업이 더 성장할 걸로 보는 이유가 또 있을까요? 예, 방금 2022년 올해를 얘기 드렸는데 실은 이 클라우드 시장은 담보된 성장을 갖고 있는 시장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미래 혁신 기술이라고 하면은 뭐 떠오르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뭐 당장 생각하면은 자율주행차라든지 뭐 메타버스도 있을 것이고요.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미래 신기술들이 모두 다 클라우드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클라우드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수요가 확대해 나갈 수 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글로벌 IT 지출 중에서 클라우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17%가 안 됐어요. 하지만 2026년에는 이 비중이 45% 이상으로 네. 확대될 것이다. 그래서 올해도 좋지만 장기적으로도 꾸준히 좋은 시장이 바로 이 클라우드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또 궁금해지는 것이 클라우드를 마이크로소프트만 하는 것이 또 아니잖아요. 뭐 예. 구글도 있겠고, 뭐 아마존도 있겠고 여러 가지 좀 플레이어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클라우드 사업을 하는 기업들 가운데서 유독 마이크로소프트에 집중을 해야 하는 또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우선 말씀해주신 대로 글로벌 이제 클라우드 시장 내에서 뭐 특히나 그 중에서도 인프라랑 플랫폼 쪽에서는 3대장이 있습니다. 네. 아마존의 AWS,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글의 GCP가 되겠는데요. 이 세 개 업체의 전체 점유율이 60%에 달합니다. 시장을 맞아요. 과점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 세 개 업체 중에 어떤 업체를 선택할까인데 우선 가장 간단하게 봤을 때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매출 성장률이 가장 가파릅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규모적인 면에서는 AWS에 비해 좀 떨어지지만 오히려 더 매출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둘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저는 이제 핵심적으로 좀 두 가지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경쟁력,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영 원칙,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소프트웨어 경쟁력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네. 우리는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라든지 윈도우 이런 소프트웨어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클라우드를 도입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컴퓨터 일반적으로 온프레미스에서 사용했던 환경을 그대로 클라우드로 옮겨가고 싶으면은 결국은 이런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기업들의 뿌리에 박혀 있는 소프트웨어를 끝까지 계속 온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즉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해야 된다라는 이유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또 화상회의 앱인 팀즈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예. 이제 팀즈를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 것이
다른 소프트웨어와 다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렇듯이 클라우드 기반에서 모든 뭐 오피스도 그렇고 뭐 아웃룩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하나로 좀 통합해서 사용하기에는 마이크로소프트만한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경영진의 원칙이라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원칙이 있는 거죠? 제 경영 원칙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마이크로소프트는 고객사와 경쟁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왜 좋은가라고 생각해 보면은 우선 뭐 아마존 대표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다각화하기로 유명한 업체이잖아요. 아마존이 전기차를 개발하면서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이제 기존의 AWS를 쓰다가 애저로 넘어가게 되는 현상이 네. 나타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유통업체들도 이제 경쟁사인 아마존의 핵심 서비스를 이용하기보다는 마이크로소프트 쪽으로 이제 눈길을 돌렸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마이크로소프트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제 신사업들이 성장하면서 그 관련된 수요를 지속적으로 모아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과거에도 이게 성장 동력이 됐지만 앞으로도 큰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멀리 항상 내다보고 경영을 해왔다라고 보여지네요.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관련해서 최근에 그 굉장히 큰 뉴스가 나왔잖아요.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블리자드가 주가가 많이 하락해 있어서 좀 죽주불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는 있지만은 프리미엄이 뭐 한 45% 정도 비싸게 산 감이 있는 그런 시장의 시각도 있던데 이 인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왜 인수했는지가 네.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맞아요. 그에 앞서서 이제 가격에 대해서 제 생각을 잠깐만 말씀드리자면은 45% 프리미엄을 얼추 보면은 되게 높게 다가오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잠깐 작년 초를 생각해 보면은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한때 $100 이상까지도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네. 이는 지금 인수하기로 한 주당 $95보다도 원래 높은 가격이었고요.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됐던 거는 액티비전 같은 경우는 사내에서 이제 맞아요. 성추행 문제가 좀 발생하면서 이런 주가를 이제 끌어내렸다라고 봐주면 되겠는데 이런 사내 문화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하면서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상당히 영리하게 매입을 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인수를 또 했을까요? 뭐 그냥 싸서 인수를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우선 뭐 당연히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갖고 있는 게임 콘텐츠적인 측면, IP적인 측면이 매력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럼 단순하게 요즘에 게임 패스라는 구독 서비스를 만들고 있죠. 네. 이 구독 서비스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다라고 해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물론 마이크로소프트가 작년에 이야기했죠. 우리는 게이밍에 올인하는 회사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생각하는 올인은 단순 구독 경제에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결국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싶은 거는 클라우드 게이밍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 구독 서비스인 게임 패스가 크게 흥행하면은 이 유저들을 전부 다 클라우드 게이밍으로 잘 이끌고 갈 수 있고 이 클라우드 게이밍이 흥행하면은 게이밍 관련 매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결국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 매출과도 연동돼서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게임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전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로 봐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는 그 팩을 게임기에 넣어가지고 게임을 했었는데 이제는 게임을 아예 사지도 않고 그런 패스를 구독을 해서 클라우드 기반에서 여러 가지 게임을 즐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번 또 써본 유저들은 다른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에도 또 유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들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 뭐 엔비디아도 아몬디스 그 인수를 결국은 포기를 했었고 인수를 하는 데 있어서 뭐 규제 이슈, 뭐 반독점 이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블리자드 인수가 완료가 될 수 있을까? 이 근본적인 또 의문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실은 반독점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쉽사리 결정을 내릴 수는 없는 부분이긴 예상을 하기는 한데 좀 힘든 그런 부분이 있죠.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선은 잘 무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보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매출 비중입니다. 만약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인수 전에 글로벌 게임 시장에서 매출 규모로 4위 업체였습니다. 액티비전이 추가됨으로써 3위 업체로 발돋움하는 건데요. 네.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위인 중국의 텐센트 그리고 2위인 일본의 소니보다도 좀 밀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수를 했다고 갑자기 엄청나게 시장에서 큰 규모를 차지하는 게 아니어서 뭐 독점이라고 볼 만한 그런 여지가 좀 맞습니다. 적은 거군요. 독점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괜찮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조항입니다. 이 액티비전에게 이제 제공한 조항인데요. 인수가 불발될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에 $20에서 $30억 네. 주기로 이제 계약을 한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도 그럼 단순히 이 업체들을 사기 위해서 이런 금액을 제시한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이 계약이 충분히 잘 검토했고 충분히 다 진행될 거라는 자신감이 어느 정도 이 금액에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돈을 걸어놨으면은 뭐 이 기필코 성사를 또 시킬 것 같네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 반독점 이슈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왜냐면은 빅테크 기업들을 좀 바라보면은 유독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런 뭐 반독점 규제 이런 데서 상대적으로는 좀 자유로운 것 같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볼 수가 있을까요? 실은 이제 좀 과거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90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해체 위기에 놓였던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때 이미 한번 강하게 반독점 조사를 받았고요. 지금이야 뭐 대체적으로 4개 업체를 조사하고 있었지만 그때는 마이크로소프트 하나를 조사를 하고 있어서 강도도 좀 더 높지 않았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이 조사가 조사 기간부터 항소심이 끝나는 데까지 무려 1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11년 정도가 소요됐는데 이러한 이제 과거의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사업을 하면서도 어느 정도 이런 반독점 관련된 문제들을 노련하게 피해가는 이런 경험치를 쌓아놨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이후로 뭐 이제 단순히 이제 사업을 어떻게 영위하는지에서부터 어떤 식으로 로비를 하는지까지 전반적으로 이제 정부로부터 반독점 조사를 안 받기 위한 방안들로 잘 사업을 이끌어 나갔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빅테크 다른 기업에 비해서도 또 반독점 규제에서도 조금 더 자유로운 이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오늘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 이 구호 외치면서 마무리를 해볼까요? 10분의 주식 레고!